왜 밤을 먹고 속이 더부룩해질까요? 왜 어떤 분은 밤을 먹고 혈당이 더 오를까요? 왜 신장이 약한 분들은 밤이 오히려 부담이 될까요? 저는 25년 넘게 식습관과 노화로 인한 몸의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박진우입니다. 밤은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고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건강식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방법을 모르면 좋은 음식이 부담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밤을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10개, 20개씩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간식처럼 먹기도 하고 운동 후에 먹기도 하고 저녁 늦게 야식처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심코 먹었다가 오히려 몸에 무리가 오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소화기가 예민한 분들은 밤을 먹는 방법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밤이 몸에 약이 되는 경우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전혀 몰랐던 위험 요소도 있을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직접 확인한 사례들도 함께 말씀드릴 겸 밤 하나로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이 내용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간식으로 밤을 자주 드시던 어머님 이야기였어요. 밤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10개 넘게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밤만 먹으면 피곤해진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밤을 드시는 시간, 함께 먹는 음식, 약 복용 시간까지 모두 몸에 부담이 되는 쪽으로 겹쳐 있었습니다. 밤을 저녁 늦게 드셨고 당뇨약 드시기 바로 전에 드셨고 심지어 짠 김치나 젓갈 같은 음식과 함께 드신 거죠. 조금만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속 불편함도 줄고 식사 후 혈당 흔들림도 훨씬 안정됐어요. 밤 개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시간을 오후 3시쯤으로 옮기고 짠 음식 대신 담백한 음식과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는 말만 듣고 무작정 먹다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밥 먹는 시간과 조합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하루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밤하면 다들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밤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혈당과의 관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밤은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입니다. 100g당 탄수화물이 약 40g 정도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밥 한 공기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반 탄수화물과는 다르게 천이 흡수됩니다. 왜냐하면 밤 속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국내 영양학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은 혈당 급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을 적당량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이게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68세 김정호님은 밤을 과일처럼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밤 5개, 점심 후에 또 5개, 저녁에 또 5개, 하루에 15개 정도 드신 거죠. 처음엔 괜찮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혈당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공복 혈당은 오히려 올라갔고 식후 혈당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이 아무리 저항성 전분이 많다고 해도 결국 탄수화물이거든요. 과도하게 먹으면 당연히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루 5개 이내로 줄이고 간식보다는 식사 후에 소량만 드시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혈당이 다시 안정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설탕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밤에 저항성 전분이 아무리 좋아도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드실 때는 단독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담백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밤을 몇 개씩 드시나요? 혹시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은 혈관과 콜레스테롤 이야기입니다. 밤 속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비타민C도 풍부하고 탄닌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혈액 흐름을 돕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해외 심혈관 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 건강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적당히 먹으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72세 이순자님은 밤을 쪄서 드신 뒤 손발 냉증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원래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가워서 고생하셨는데 밤을 꾸준히 드신 뒤로 조금씩 나아지셨대요. 물론 밤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분명히 도움은 됐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 방법입니다. 굽기보다는 찌는 방식이 좋습니다. 밤을 구우면 당분이 농축되고 수분이 날아가면서 혈당에 더 빠르게 영향을 주거든요. 찐밤은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수분도 남아있어서 소화도 편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짠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에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이 과다해져서 오히려 혈압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밤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 싱겁게 드세요. 밤 보통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군밤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찐밤으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신장과 칼륨 이야기를 해볼게요. 밤은 칼륨이 풍부해요. 100g당 약 5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 배출을 돕고 나트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성분이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내 신장 영양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칼륨 섭취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제대로 거르지 못해서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70세 박영수님은 신장 기능이 약해서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10개씩 드셨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몇 주 지나니까 몸이 자꾸 붓고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밤 섭취량을 하루 3개 이내로 줄이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신장이 약한 분은 소량 섭취가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과다 섭취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신장 때문에 음식 조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은 소화 문제입니다. 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그래서 변비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것도 양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65세 최은영님은 변비 때문에 밤을 많이 드셨어요. 하루에 20개 가까이 드신 적도 있대요. 그런데 오히려 배가 빵빵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밤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과도하게 작용해서 가스를 많이 만든 거였어요. 밤 개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했더니 소화도 편해지고 변비도 나아졌습니다. 식이섬유는 좋은 성분이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밥 먹고 속이 불편하신 적 없으신가요? 있다면 아마 양을 너무 많이 드신 걸 겁니다. 다섯 번째, 밤과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정말 중요해요. 밤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일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철분제나 일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67세 정미란님은 혈압약을 드시는데 약 먹기 직전에 밤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혈압약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약과 밤 섭취 시간을 최소 2시간 이상 띄우도록 했더니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약 복용 전후에는 밤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간격을 충분히 두고 드세요. 약 드시는 시간 기억하고 계신가요? 밤 드시는 시간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밤과 당뇨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살펴볼게요. 앞에서 혈당 이야기를 했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밤에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관리해야 하는데
밤을 많이 드시면 그만큼 다른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71세 강수진님은 당뇨 관리를 하시는데 밤을 간식으로 자주 드셨어요. 밥은 적게 먹는데 밤은 많이 드신 거죠. 그런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밤도 결국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에 영향을 준 거예요. 밤을 드시는 날은 밥을 조금 더 줄이고 밤 개수도 3개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됐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밤 드실 때 꼭 이 점 기억하세요. 7번째, 밤을 먹는 시간대입니다. 밤을 언제 먹느냐도 중요해요. 저녁 늦게 먹으면 소화 부담이 크고 혈당도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자기 전에 먹으면 수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밤에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혈당이 오르고 그 과정에서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64세 윤동희님은 밤에 야식으로 밤을 드셨어요. TV 보면서 밤 까먹는 게 낙이었대요. 그런데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을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하세요. 밤은 가능하면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8번째, 밤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앞에서 짠 음식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주의할 게 있어요. 기름진 음식과 밤을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밤 자체도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기름진 고기까지 먹으면 위장이 과부하 걸려요. 69세 송태영님은 삼겹살 먹을 때 밤도 함께 드셨어요. 그런데 식사 후에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은 담백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닭가슴살이나 생선처럼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과 궁합이 좋아요.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채소와 함께 드세요. 이렇게만 봐도 밤은 무조건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하고 내 몸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넓게 제대로 먹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밤이 독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반대로 밤을 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밤은 제대로만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문제는 방법을 모르고 먹는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부터 살펴볼게요. 밤은 단백질이 적당한 음식과 궁합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탄수화물이 많은데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해지거든요. 닭고기나 생선 같은 담백한 단백질과 밤을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도 좋고 소화도 편합니다. 73세 홍지원님은 닭가슴살 샐러드에 밤을 곁들여 드셨어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적절히 섞이니까 식사 후 혈당도 안정적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됐다고 합니다. 기름진 고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기름이 많은 고기와 밤을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이 커요. 위장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소화하느라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드실 때는 담백한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식사 조합 신경 쓰고 계신가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음식 조합입니다. 짠 음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밤에 칼륨이 나트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나트륨이 과다해져서 신장과 혈압에 부담이 되죠.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음식과 밤을 함께 먹지 마세요.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예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과 밤을 함께 먹으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 위험해요. 싱겁게 먹는 날 밤을 곁들이세요. 66세 임성호님은 밤을 간식으로 드실 때 항상 싱겁게 준비한 음식과 함께 드셨어요. 채소 샐러드나 담백한 두부 같은 거요. 그러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요즘 식단 짜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밤 드시는 날은 특히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약 복용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세요. 밤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일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했죠. 특히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밤과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약 먹기 직전이나 직후에 밤을 먹으면 약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번째, 가장 좋은 조리법입니다. 밤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 손실이 달라져요. 찐밤이 영양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물에 찌면 비타민C도 보존되고 식이섬유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반면 군밤은 수분이 날아가고 당분이 농축되면서 혈당에 더 빠르게 영향을 줍니다.
맛은 군밤이 더 고소하고 달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찐밤이 훨씬 낫죠. 찐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밤을 깨끗이 씻어서 찜기에 넣고 20분 정도 쪄주세요. 그 다음 10분 정도 뜸을 들이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요. 70세 서민아님은 군밤만 드시다가 찐밤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맛이 좀 심심하다고 하셨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속도 편하고 혈당도 안정적이라고 하십니다. 찐밤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생각보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5번째, 밤을 먹는 최적의 시간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밤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점심 식사 후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상태고 저녁까지는 시간이 남아서 밤에 탄수화물을 활동으로 소모할 수 있어요. 저녁 늦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수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특히 자기 이 시간 전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밤에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혈당이 오르고 그게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65세 문재훈님은 밤을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안 드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확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하세요. 밥 먹는 시간 한번 조절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6번째, 밤 보관 방법입니다. 밤은 보관을 잘못하면 금방 상해요. 특히 습기에 약하거든요. 밤을 사오시면 바로 냉장 보관하세요.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시면 2주 정도는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상온에 두면 일주일도 안 돼서 곰팡이가 피거나 벌레가 생길 수 있어요.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밤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냉동용 봉지에 넣어서 얼리면 3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해동해서 드시면 됩니다. 7번째, 밤과 물 섭취입니다. 밤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해요. 밤에 식이섬유가 장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물 없이 밥만 먹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기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밤 5개 정도 드셨으면 물을 최소 200ml 컵으로 1컵 정도는 마셔주세요. 68세 오연숙님은 밤을 드실 때 항상 물을 함께 드셨어요.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물 섭취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큰 효과를 냅니다. 8번째, 밤껍질 활용법입니다. 밤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물론 껍질째 먹기는 힘들지만 껍질을 말려서 차로 우려 드시면 좋아요. 밤껍질차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밤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린 다음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은은한 단맛과 고소한 향이 일품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밤은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분명히 몸을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을 건강식품이라고만 알고 무작정 많이 드시는데 그건 잘못된 접근이에요. 양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하고 내 몸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밤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밤이 비타민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으니까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밤을 과도하게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칼륨이 과다해지고 소화부담이 커지고 심지어 약물 흡수까지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소화기가 예민한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올바른 관리는 양을 줄이고 조합을 바꾸고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에 밤 5개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 이상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찐밤으로 드시고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드시고 담백한 단백질과 함께 드시세요. 짠 음식,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과는 함께 먹지 마시고요. 약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전후 이 시간은 피하세요. 물도 충분히 마시고 보관도 냉장이나 냉동으로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혈당은 안정되고 속은 편해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밤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나서 몸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 밤을 먹는 개수부터 줄여보세요. 지금까지 하루에 10개씩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5개로 줄이세요. 그리고 드시는 시간도 오후로 옮기고 찐밤으로 바꿔보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일주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속도 편해지고 혈당도 안정되고 잠도 잘 오실 거예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보다 더 조심해야 할 의외의 건강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 중에도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즐겨 드시는 음식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떻게 드실 생각이신가요? 몇 개나 드실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서 드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